네, 이제 다음 교육은 저희가 좀 하다가 말았죠. 시스템 이제 올리고 리눅스 서버 신청한 다음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그 다음에 80번 포트 이제 열어서 방화벽 개방 후에 웹 서비스까지 실제 서버에서 호출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서버 성능을 예를 들어서 좀 자원 상태가 좀 많이 좀 버벅거린다, 사용자 수가 좀 더 늘어서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해야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서버 스펙을 늘리는 법과 그 다음에 L4 이제 로드 밸런서라고 하죠. 이제 로드 밸런서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서버 성능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서버를 이제 신청했던 이제 DD센터라는 곳에 들어오시고요. 여기 클라우드 서버 탭을 다시 한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서버 두 대가 이렇게 보이시게 되시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할 거는 이제 리눅스 서버이기 때문에 리눅스 서버를 이제 여기 우측의 제어 부분에서 정지를 한번 해 주시고, 이제 정지가 다 되면은 이제 스펙 변경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은 정제를 할 때 좀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좀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시간 진행상 정지를 바로 누르셨지만은 가급적 이제 아까 접속하셨던 푸티 이제 SSH 그쪽 세션에서 셧다운 명령을 통해서 안전하게 종료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셧다운으로 종료를 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셧다운에서 종료를 하시게 되면은 상태는 사용으로 나오는데 서버는 꺼진 상태로 이게 서로가 두 개가 다르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렇게 뭐 성능을 변경하시거나 아까처럼 비밀번호를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하셔야 된다, 아니 뭐 OS 초기화를 하셔야 된다 하시는 경우에는 꼭 여기 여기 이제 DD센터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정지 버튼으로 꼭 서버를 이제 정지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기동은 관계없지만은 이제 네네. 정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인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콘솔에 와서 꼭 정지 버튼을 네. 눌러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유의점을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은, 이게 정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할당받은 자원을 다시 반납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KT에. 네. 만약에 성능을 좀 높게 사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6코어에 뭐 64기가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자원을 갖고 있다 반납을 했는데 다시 시작이 안 되는 경우도 네.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네. 다시 한번 더 답변을 드리니까 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을 이제 반납하고 다시 신청하는 찰나에 다른 사용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로 할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만약 여유가 있으면 관계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여유가 없어지게 되면은 신청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때에는 이제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스펙 변경하는 거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여기 이쪽 밑에 쪽에 서버 정보 쪽에 보시면은 패키지 변경이라고 있으세요. 네, 이거를 눌러 보시면은 현재 이제 스펙을 어떤 걸로 변경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저희가 초기에 신청할 때는 그냥 일반이랑 그냥 하이 메모리 상품이랑 같이 이렇게 양옆으로 붙어 있었는데, 네. 여기는 하나의 긴 스크롤 내려보시면은 위에는 표준,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들이고, 밑에 이제 하이 메모리 상품이라고 해서 아까 저희가 윈도우 신청했던 것처럼 이제 메모리가 좀 높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성능을 늘리는 거니까 저는 CPU랑 메모리를 다 늘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하이 메모리에 4코어 16기가 상품으로 한번 변경을 해놓은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4코어 16기가를 클릭을 하시고 밑에 이제 변경 신청을 눌러주시면은 얘도 변경 처리하는데 아까처럼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바로 됐네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변경이 다 완료됐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제 4코어 16기가로 반영이 됐고, 여기 위쪽에 이거의 경우는 아마 리플래시나 여기 조회 쪽 한번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변경되는 게 보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왜냐면 기존에 만약에 아파치라든지 웹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세팅을 한 후에 스펙만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스펙만 바뀔 뿐이지 내부에 유지되고 있는 서비스는 다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스펙 변경되고 서버 시작까지 되는 거 이제
절차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보통은 스케일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는 방식도 있잖아요. 여러 개 네. 서버로도 추가해서 할 때 네네. 그럴 때 로드 밸런서라는 개념이 있던데 네. 거기에 대해서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로드 밸런스의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탭에 있는데 이거의 경우는 이제 서버 두 대가 요 하나의 IP를 이용해서 같은 서비스를 구동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로드 밸런싱이 이제 아무도 이제 없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로드 밸런서 신청을 눌러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서버가 있는 존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다음에 이것도 동일하게 네트워크 그룹을 따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서버가 들어가 있는 존으로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계정명이랑 로드 밸런서 명 이런 거의 경우는 현재 이 계정명의 경우는 아까 저희가 그 계정명 만든 거랑 동일하게 여기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테스트 01 LB라고 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동일하게 로드 밸런서 명도 동일하게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얘는 서버가 아니라 호스트명은 따로 기입하는 부분은 없네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 하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신규 IP 할당이라고 이렇게 있으신데 이게 VIP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두 번째 로드 밸런서를 신청할 때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80으로 신청을 해도 나중에 443이나 이런 것도 같이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신데 그럴 때 만약에 동일 IP로 이제 저희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이 서비스 IP를 이제 누르시면은 기존 IP가 하나가 또 더 추가적으로 나오실 거니까 그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분리되지 않게 잘 이렇게 하나의 IP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 될 수 있게 하시는 부분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포트는 사용될 포트를 기입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사용될 포트는 80으로 기입해 주시고 현재 타입은 HTTP 저희가 이제 80으로 어차피 서비스를 테스트를 구현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HTTP로 잡아주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로드 밸런싱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소스 IP 해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뭐 세션 유지나 뭐 이런 부분이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는 부분은 이런 고객사들이나 아니면은 우리는 서버 두 대인데 무조건 한 번 한 번씩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라운드 로빈으로 설정해서 이제 이 LB를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목은 보시면은 아마 네트워크 쪽 용어이기 때문에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해시 방식이라든지 말씀 주신 것처럼 라운드 로빈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리스트 커넥션은 가장 적은 쪽으로 먼저 밸런스 쪽으로 몰아버리는 거, 그다음에 반응 속도가 제일 낮은 걸로 이제 리스트 리스폰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식 자체가 IP 해시 방식이다 라는 부분만 알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헬스 체크 프로토콜이라고 있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HTTP로 하신 경우에는 요 index.html이라는 요 폴더가 이제 요게 구동되는데 꼭 저 파일이 있고 저 파일이 열려야지만 정상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요 HTTPS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이거의 타입은 경우는 이제 TCP로 해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이 TCP라는 게 서버 내에 이제 제가 위쪽에서 서비스 포트로 설정해 놓은 해당 포트가 정상적으로 리스닝이 되어 있으면 정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여서요. 네. 해당 경우에는 이제 TCP로 해주시는 게 제일 무난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정명이 날라갔는데 다시 한번 신청해서 80 포트로 해서 실제로 로드 밸런서 설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그래서 여기 이쪽에도 이제 저희가 앞단에서 설정한 내용을 다 이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서비스 신청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드 밸런서 이제 나왔네요. 네. 지금 현재 상태가 대기여가지고 상태가 이제 사용으로 변경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조이보트 이제 나오네요. 네, 현재 보면 이제 미적용으로 나오는데 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버가 해당 이제 로드 밸런서 연결이 안 돼서 저렇게 나오시는 거고요. 네. 위쪽에 추가 버튼을 이제 누르셔가지고 현재 어떤 서버를 연결할 건지 현재 저희가 리눅스 서버를 세팅했기 때문에 리눅스 서버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퍼블릭 IP는 현재 저희가 기본으로 받은 IP 네. 그리고 포트는 아까 저희가 설정해 놓은 80 포트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네, 이제 여기 밑에 쪽으로 이렇게 네. 설정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은 IP가 나오게 되고 네, 그러면 지금 IP가 로드 밸런스 IP는 211.252.81.130인데 여기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뒤쪽에 있는 서버에 지금 현재 아까 방금 설치한 CentOS 7 버전이 있는 웹 서비스도 이제 핑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 211.252.81.130으로 웹브라우저 상에서 접근을 했을 때 아까 프로토콜 해시 방식이냐 아니면 라운드 로빈 방식이냐 이런 방식에 따라 가지고 하단에 이제 적용 서버들 이제 뭐 지금은 한 개만 설정했지만 이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개를 다 프로토콜에 따라 가지고 해시 방식으로 1번, 2번, 3번, 4번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보낼 것인지 이 부분은 이런 로드 밸런서가 기능을 담당하고 여기까지 로드 밸런서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 디스크 추가하는 것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해주실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은 로드 밸런서 탭 옆에 나스 볼륨이라고 하나가 이렇게 있으세요. 이게 현재 디스크라고 하시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으신데 이 나스가 있고 여기 디스크 볼륨이라고 이렇게 보이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네. 이 디스크 볼륨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물리 서버로 말씀을 드리는 경우 서버에 디스크를 장착하시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나스 볼륨이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공용으로 해서 좀 용량 큰 이제 디스크를 이제 하나를 신청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이제 서버들에 대해서는 이 디스크 볼륨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이제 여러 대의 서버에서 같은 페이지나 이런 거를 띄우시거나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나스 볼륨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있어서 네. 우선 두 개 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요 디스크 볼륨이라고 되어 있으신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고 우측에 디스크 신청을 눌러 보시면은 현재 이제 아까 저희가 VM 신청했던 거랑 동일하게 네트워크 그룹 선택하시는 게 나오시고 이거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신청된 이제 그룹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디스크 종류라고 있으세요. 네. 이 디스크 종류의 경우에는 일반 HDD가 있고 HDD 프로비언드가 있고 SSD 서버가 있고 SSD M2 존이라는 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신데 HDD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하드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이제 나머지는 다 SSD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거에 이렇게 세 가지의 약간의 차이점이 이 이제 프로비전드의 경우에는 저는 쭉 기입을 하고 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 용량을 좀 적게 설정을 제일 낮은 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 이제 프로비전드의 경우에는 SSD의 경우에서 이제 속도라는 게 이제 IOPS라고 불려지는 게 있는데 그 최소 IOPS를 보장해주는 이제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IOPS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일반 이제 저 HDD보다는 금액이 많이 비싸지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우선 제일 낮은 6000 IOPS를 선택을 했을 때는 이제 금액이 이거 두 개가 더해진 값이 나오게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좀 이렇게 높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M2 존을 사용하시는 분들께만 좀 이제 저희가 많이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 SSD M2 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SSD긴 하지만 아까 저 프로비전드처럼 이제 IOPS를 최소로 이렇게 보장을 하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SSD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일반 HDD보다는 빠르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종류가 있으시니까 M2 존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이제 디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좋다고 이제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M2 전후로 해서 한번 생성하는 거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계정명이랑 디스크 이름을 적어주시고 밑에 아까 제가 이거는 따로 선택을 하진 않았는데 연결 서버 선택이라고 이렇게 있으세요. 네. 이거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안 하신 경우에는 디스크가 생성된 다음에 직접 서버에다가 연결을 해 주셔야 되시는 부분이시고 네. 만약에 제가 이거를 클릭을 해서 저희가 붙일 서버가 테스트 01 서버이기 때문에 01을 선택하고 디스크의 경우에는 좀 적게 한 50기가 정도만 네.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서버가 저 디스크가 생성이 되면서 저 테스트 01이라는 서버에 디스크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네. 그렇게 좀 저희가 좀 자동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좀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별도의 서버 재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따로 서버에 따로 이 디스크의 경우에는 연결한다고 해서 서버를 따로 재구동을 하시거나 그런 필요는 없으시고요. 재구동을 만약에 꼭 하셔야 되시는 게 있으신데 만약에 저 연결 서버 선택을 잘못 선택하신 경우에는 이 디스크를 분리를 하게 될 때는 서버를 한번 아까처럼 정지를 한번 한 다음에 분리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약간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 연결 서버 선택을 하실 때는 한 번 더 서버를 확인하시고 이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디스크 자체는 현재 지금 푸티에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버에. 네네. 그러면은 뭐 보통은 이제 디스크 잘 붙어 있는 확인할 때 df-HK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 상황에서 현재는 지금 없지만은 여기 신규로 서비스 신청을 누르면은 거기에도 바로 별도의 작업 없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제 그쪽에도 이제 별다른 작업 없이 df-h 쪽에는 따로 서버 내에서 작업은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만 네. fdisk-l로 보시면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디스크가 붙었을 때 이렇게 보여지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이제 그쪽에는 바로 보여주실 수 있게 작업이 되시는 딱 거기까지만 작업이 되는 거라서 네. 근데 이 부분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F디스크 상황에서 한번 이전 네. 비포 애프터를 해서 네. 보여주시고 네. 이쪽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끊겼네요. 아까 저희가 서버를 한번 정지를 네. 해가지고 네. 저는 신청을 하고 따로 바로 서버 내에서 F디스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fdisk-l로 딱 치시면은 현재 루트 디스크밖에 이렇게 나오는 딱 이렇게 루트 디스크만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신데요. 네. 여기 지금 만들어지는 네. 중이라서 그런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서버 내에서 따로 연결하고 뭐 파티션 잡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찾아보시면 조금씩 나오지긴 하시는데 이제 클라우드 서버라는 것 자체도 이제 물리 서버랑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물리 서버에서는 뭔가 디스크 용량이 부족하거나 이러는 경우 이제 디스크를 이제 데이터를 이전을 해서 교체하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클라우드에서 이제 장점이 이제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요 디스크 자체를 LVM라는 이제 그런 모드로 묶어 주시면은 네. 따로 뭐 서버에 서버를 오프하거나 디스크 용량이 큰 걸 붙였다가 뭐 기존 걸 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기존 현재 있는 용량을 이렇게 늘려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VM은 이제 로지컬 볼륨 매니저라고 해서 리눅스의 이제 디스크 관리 기술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부터 LVM으로 만들어 두면은 디스크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버 종료 없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디스크 붙이는데 좀 여기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게 아마 지금 생성되는 것까지도 좀 생성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생성되는 시간 동안 아까 그 하다가 말했던 그 윈도우 서버 쪽 있잖아요. 네. 그쪽에 원격 데스크탑 형태로 아마 접속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접속을 하고 관리하면 되는지 병행해서 진행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 서버도 아까 리눅스 서버와 동일하게 이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포트 포워딩을 했던 탭에
탭인 이제 네트워크 탭으로 들어오셔서 기본 IP 클릭해 주시고 왼쪽 하단에 포트 포워딩이라는 걸 눌러 주시면은 현재 저희가 리눅스 서버만 이렇게 세팅한 게 보이시고 우측에 추가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아까 위쪽에 있는 기본 IP가 하나가 나오시고, 그리고 여기 서버 단에서 저희가 아까 신청해 놓은 윈도우 서버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요 화면 자체가 이제 윈도우 쪽으로 좀 이렇게 맞춰지시는 게 좀 있으세요? 네. 그렇게- 아까는 네. 22번이었는데 여기서는 기본 버튼이 3389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서비스 자체도 아까의 경우에는 SSH로 나오실 건데 네. 지금은 원격 접속이라고 나오시고, 요거의 경우에도 이제 동일하게 3389로 해 주셔도 되시지만 3389의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포트로 이제 많이 알려진 포트여서 기본 포트가 아닌 좀 다른 포트로 사용하시는 걸 저는 역시나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테스트를 우선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이랑 동일하게 네. 잡아놓고 우선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게 보여지시고요. 접속을 할 때에는 그 윈도우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원격 데스크탑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아,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포트 포워딩이 이제 생성이 된과 동시에 밑에 방화벽에도 룰은 자동으로 아마 추가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출발지를 제한을 해서 사무실에서만 접속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무실만 잡아 놓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에 뭐 다른 데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쪽 IP로 확인해서 추가를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지금 들어갔네요. 네. 원격 데스크톱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실행을 틀어 놓으신 다음에 MSTSC라고 치시면은 이제 이렇게 원격 데스크톱이 이렇게 바로 열리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저희 공인 IP 주소와 저희가 공개 포트로 이제 설정했던 포트를 이용해가지고 접속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위에 211.43.12.36이죠? 네. 그리고 3389의 경우에는 디폴트 포트이기 때문에 따로 뒤에다가 이렇게 3389를 이제 입력해 주셔도 되시고, 따로 저 부분을 생략해 주셔도 크게 뭐 상관은 없으시니까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트를 임의의 포트로 바꿨을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콜론 한 다음에 해당 포트로 바꿔주면 접속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접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디의 경우에는 윈도우는 네, 어드미니스트레이터고요. 그다음에 암호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두 번째 건 아직 암호를 확인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여서 초기 비밀번호 확인이 있으시고 이거를 클릭하시고 해당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별도의 공간에 또 적어놔야 됩니다. 네. 네. 혹은 암호를 들어가서 이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 들어가서 이제 자기만의 이제 패스워드를 변경을 해 주신 경우에는 따로 뭐 이렇게 기본 암호를 따로 이렇게 확인해 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이게 실제로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윈도우 서버의 원격 데스크탑 형태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화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윈도우 2016 서버이고요. 네. 현재 저희가 여기 KT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공인 IP를 이용해서 해당 서버에 접속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윈도우 서버의 그 IIS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온라인상에도 매뉴얼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 부분을 이용해서 하셔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윈도우 이 KT 방화벽이라든지 이 포트 포워딩이 다 개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내부 클라우드 서버 내에 이제 윈도우 방화벽이죠. 윈도우 방화벽에 따라서 또 접속이 되거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해당 부분도 유념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접속 종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진행하다 말았던 디스크 볼륨 쪽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사용으로 다 되어 있으시고 연결 서버가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놨던 리눅스 서버인 테스트 01로 바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게 보이실 거세요. 네. 만약에 저희가 아까 그 부분을 뭐 자동 연결을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가 공란으로 나오니까 네. 공란으로 나오고 상태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미장착이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이제 만약에 미할당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제 서버 연결을 선택을 해가지고 연결을 서버에 연결을 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는 F디스크 화면에서 정상적으로 이게 이전이잖아요. 아까. 네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전에 저희가 저 디스크가 연결되기 전 상태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후 상태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50기가 만들어 놓은 그 디스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십니다. 네. 아까는 XVDA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한 개 더 추가가 돼서 XVDA B 형태로 하나 더 추가된 거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콘솔을 이제 닫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눅스만 디스크 증설 쪽 말씀드렸으니까 윈도우도 디스크 증설 쪽은 같이 한번 여기 디스크 볼륨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주시죠. 네. 네. 이제 디스크 증설을 하기보다는 이제 추가라고 네, 추가하는 네, 네. 이제 하는 거를 좀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만약에 OS 디스크 용량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서버를 정지하시고 여기 디스크 사이즈 변경을 이제 해당 OS 디스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디스크 사이즈 변경이라고 하시면 최대 100기가까지는 늘리실 수 있으시니까 네. 해당 부분은 참고해가지고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데 OS 디스크 용량이 계속 부족해요 라고 하신 경우에는 해당 요 탭을 이용해가지고 증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스 붙이는 거를 설명을 해주시죠. 윈도우는 이런 식으로 OS 디스크에 주로 이제 C 드라이브잖아요. 네. OS 디스크 자체가 C 드라이브에 주로 이제 용량을 늘리거나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버튼을 통해서 하는 방법, 정지를 하고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근데 이제 아까도 봤지만은 그 SSD 디스크가 이제 비용도 생각보다 월 단위 비용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자료 저장용으로는 글렌을 나스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나스 디스크 이제 붙여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위쪽에 탭에 나스 볼륨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현재 신청된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번 신청하는 절차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볼륨 신청을 클릭해 주시고 이것도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네트워크 그룹을 이제 어디로 설정하실 건지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선택을 눌러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동일하게 HDD가 있고 SSD M2로 되어 있는 디스크 볼륨이 있으세요. 이거 보면 말 그대로 HDD로 된 나스를 쓸 건지 아니면 SSD로 된 나스를 쓸 건지 이 부분이신데 우선 저희는 HDD로 우선 해가지고 신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계정명의 경우에는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VM이나 이제 VM이나 디스크 쪽과 동일하게 요 이제 콘솔상에서 보여지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저희가 요거의 경우에는 테스트 이제 나스 01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 명도 위에 계정명과 동일하게 잡고 중복 체크를 꼭 눌러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 용량 증설의 경우에는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이 나스의 경우에는 최소 용량이 1테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테라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NTFS의 경우에는 NFS. 네. NFS의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에서 연결을 될 때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CIFS의 경우에는 윈도우 서버에서 네. 이제 사용하시는 거라 보시면 되시고 이 아이스카시의 경우는 양쪽 다 사용하시지만 이 두 개랑은 연결되는 방식이 조금 다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우선 윈도우 서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CIFS의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공유 방식으로 연결이 되시는데 이 아이스카시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볼륨처럼 이렇게 보여지시는 게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 NAS 용량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이 아이스카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 아이스카시에 연결된 볼륨을 띄고 이제 제거를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용량을 늘리고 다시 붙여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으니까 해당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통상적으로 리눅스 서버에서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방식 NFS 방식을 이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CIFS가 아마 삼바였을 거예요. 네, 삼바 형태로 붙이는 CIFS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눅스 서버에 붙이시는 건가요? 지금 윈도우 서버에 붙일 계획인가요? 윈도우 서버에 붙여보죠. 네. 네. CIFS로 윈도우 서버에 붙이는 거를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 패치는 뭔가요? 마운트 패치는 이제 실질적으로 서버 내에서 이제 네트워크 공유 드라이버를 방식으로 연결을 할 때 네. 어떤 이제 IP랑 어떤 이제 이름으로 붙일 건지 네. 그거를 이제 지정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이거의 경우는 저희는 똑같이 위에랑 동일하게 테스트 NAS 01로 한번 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최종 확인 쪽에서 현재 볼륨명이나 이제 선택한 이제 프로토콜, 그다음에 마운트 패스까지 이제 잡혔고, 밑에 아이스카시온스 이거는 관계없는 내용이신가요? 네. 네, 이건 따로 관계 없는 내용이어서 네.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하고 실제로 그러면 윈도우 서버에 어떤 식으로 해당 그 NAS 스토리지를 마운트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데스크탑에 다시 들어가야겠네요. 네. 전체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신청이 된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이거랑 좀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게 전체 화면이 아닌 조금 작은 화면으로 다시 틀어드리겠습니다. 생성이 되는 네. 동안 밑에 볼륨 관리 쪽에 스냅샷이라고 있는데요. 그건 네네. 어떤 기능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현재 요 NAS를 사용하시는 이제 고객사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현재 지금 이제 NAS 현재 상태를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저 이제 해당 이제 부분으로 다시 되돌리시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현재 여기 사용으로 변경이 돼서 네. 한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현재 M2존이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가능한 서버들이 여기 연결이 바로바로 이렇게 되시는데요. 일반 이제 M존이나 A존이나 B존의 경우에는 NAS가 전용 CIP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서버를 따로 이쪽에다 추가해 주시는 그런 작업이 한번 필요하시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거의 경우는 CIFS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이제 인증 관리 쪽에서
현재 어떤 걸로 이제 아이디를 만들 건지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이디랑 이제 패스워드를 따로 여기서 한번 지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네, 인증 정보를 그냥 관리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RPA로 누구나 다 마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해서 한 번 더 인증을 강화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아이디의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테스트이기 때문에 테스트 나스로 우선 저는 잡아놨고요.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자기만의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을 한번 껐다 네. 보실까요? 네. 여기 밑에도 네, 규칙이 있나? 네, 여기 밑에 규칙이 있는데 제가 이 규칙을 안 지켜가지고 네. 아마 이제 오류가 났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 영어 네. 숫자 베이지 없고 네. 그런 거죠? 네. 특수 문자로 넣어야 되네요. 네. 네. 규칙이 되게 번거롭네요. 잘 한번 컸다가 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인증 정보를 다시 추가해야 네. 되잖아요.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건 네, 이게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규칙을 잘 따져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비밀번호는 이제 저만 알고 있는 거고, 네. 이제 접속을 할 때 뭐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네, 우선은 아까 저희가 원격 데스크톱 연결해 놓으신 거에서 이제 내 컴퓨터 쪽에서 우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이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세요. 네, 네,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해당 폴더명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마운트 경로를 넣어 주시면 되시는데요. 네, 저 이제 네, 네. 네. 경로가 좀 잠시만요. 경로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네. 여기에 아이디 아까 제가 패스워드를, 네. 만들어놨던 인증 정보를 입력하면은 네, Z 드라이브로 이제 연결이 됐네요. 네네. 네, 1TB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아까 비밀번호 규칙만 조금 네.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 부분 하면은 그냥 바로 드라이브 추가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17227 이게 그 내부 IP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같은 존으로 묶여 있거나 같은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서만 호출이 되는 개념이고 외부에서는 호출이 안 되는 개념이라고 인지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설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속을 하고 생성을 하며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됐으니까 다 디스트로이 해야죠. 네. 네, 어떻게 하면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GPU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제가 지금까지 만든 걸 한번 다 삭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면서 개념 자체가 사용을 한 만큼 금액이 과금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이상 사용이 필요 없어졌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지 버튼 누르셔서 디스크 나스도 이제 자유롭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드 밸런서 쪽에도 설정을 했던 부분도 더 이상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계속 이제 해지 버튼 삭제를 누르시고 비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해지하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버 생성했던 윈도우 서버, 리눅스 서버 삭제하는 걸로 이쪽 클라우드 쪽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GPU 클라우드 쪽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정지를 하고 해야 되나 보네요. 네네, 맞습니다. 우선은 서버를 해지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서버를 이제 정지를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디스크 저희가 요 해당 리눅스 서버에 붙여놨는데 요 해당 디스크를 만약 디스크를 제거를 하려고 해도 꼭 서버 정지는 필요한 부분이라 네. 만약에 뭐 해지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꼭 정지를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서버 연결 해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시고요. 네. 해당 부분을 눌러서 기존 서버와 연결을 해제해 주시고 분리 중이라 나와 있는데 지금 분리가 다 완료가 됐고 해당 볼륨도 똑같이 삭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눌러서 해지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즉시 해지가 있고 이제 즉시 해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해당 사용했던 계정명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만약에 체크를 안 하신 경우에는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동일 계정명을 사용할 수 있으시니까 해당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즉시 해지를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은 다 삭제가 되는 거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콘솔 이제 관리 페이지 가서 그 쿠폰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네.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쿠폰 관리의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결제 관리에 쿠폰 관리라고 이렇게 있으신데요. 이쪽에서 지금 현재 사용한 금액이랑 이제 현재 남은 금액, 현재 여기 쿠폰에 적용된 금액이랑 사용 금액이랑 사용 가능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용 금액은 아까 저희가 나스도 만들고 클라우드 네. 서버도 만들고 로드 밸런서도 만들고 이랬던 비용들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주기는 한 달은 아니고 하루 단위로 이제 정산이 되는 개념으로 인지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금액 자체가 저희가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니 12월 31일까지 이 금액에 대해서 유념해서 관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페이지 온 김에 네. 이메일이라든지 뭐 비밀번호 변경하는 페이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보통은 이제 다 네. 임시 비밀번호로 들어오셨으니까 네. 어떻게 비밀번호 바꾸면 되는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관리자 이메일의 경우에는 여기 회원 정보 관리에서 이제 이쪽에서 변경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비밀번호는 여기 이쪽에 네. 비밀번호 변경을 이제 눌러가지고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삭제를 다 진행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삭제가 다 진행됐는지 여부를 네. 확인을 하시려면은 결제 예정 금액이라고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전부 다 해지가 됐는지 여부가 다 이렇게 확인이 다 이렇게 되시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의 경우에는 아직 해지가 다 안 된 것 같은 걸로 나오는데 삭제가 이제 진행 네, 중이라서 지금 그런 거죠. 삭제가 이제 현재 삭제가 진행 중이어서 이쪽에는 해지로 나오시지가 않으신 거고요. 만약에 이것까지 해지가 다 완료가 되셔야지 이제 정상적으로 다 자원이 삭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GPU 클라우드 쪽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GPU 클라우드 쪽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GPU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이제 유클라우드 홈페이지에서 이제 따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소 찾는 데 시간이 걸리네요. 네. 현재 이 유클라우드 비즈 쪽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에서 GPU 클라우드를, 그러니까 HPC 시스템이죠,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추가적으로 더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국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쪽에 아이디를 저희가 발급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로그인 절차부터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이제 로그인 이제 암호를 입력해 주시고 아이디랑 암호 입력해 주시고 밑에 요 보안 정보에서 이제 부정 방지 문자를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이거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이게 걸려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세요.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여기에 수신 쪽에 이제 등록해 놓은 이제 관리자만 들어갈 수 있게 해당 콘솔에 로그인을 가능하게끔 하는 OTP 인증 발급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쪽에 들어가셔서 이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로그인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면은 이쪽에 클라우드 콘솔이라고 이렇게 버튼이 있으실 거세요. 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이제 왼쪽 탭에서 클라우드 서버 리스트에 들어오셔서 서버 생성을 눌러주시면 되시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서버 명이랑 호스트 명을 입력해 주시고 우선은 저희는 테스트로 GPU 테스트 서버 01로 해서 중복 체크하시고 해당 내용을 동일하게 호스트명에도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운영체제 쪽에서 보시면은 상품 종류에서 GPU 서버라고 있으실 거세요. 네. 해당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해당 이제 부분에서 이제 이미지는 이렇게 세 가지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우선 저희는 센토스로 네. 이제 선택해 가지고 우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의 경우는 이제 KT 쪽에서 이제
해당 내용을 이제 권고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내용 꼭 지켜주셔야 되시고요. 이것도 아까와 동일하게 커널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커널을 뭐 마음대로 뭐 이렇게 변경을 하시거나 뉴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 apt 개수로 일단 뭐 커널 버전을 올리시는 그런 작업은 진행을 안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하고 이제 동일하게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뭐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KT 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놓은 해당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금제인데요. 요금제의 경우에는 이제 월 요금제가 있고 시간 요금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용하시면서 어떤 걸로 할지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선 제일 적은 코어인 8코어 60기가로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부분을 이제 확인을 눌러서 이제 요 CIP의 경우에는 이제 있는 경우에는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서버 대수는 한 대이고 이제 그룹은 이제 미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서버 신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버명 위쪽. 그럼 지우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다리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엔비디아 쿠다라든지 이런 네. 기본적인 패키지들까지 이미지에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들어가서 나머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는 제공되어 있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쉘 스크립트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 참고로 GPU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그 사용 금액이 조금 이제 많이 있는 관계로 계획성 있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생성이 되는 동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저희 그때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쪽에 이제 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게시판 형태로 질문을 남기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남기는지 그 절차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네. 해당 절차는 아까 요 이제 파트너 사이트, 요 이제 클라우드 콘솔 페이지에서 고객 지원 쪽에 AS 요청이라고 있으세요. 이쪽 우측에 글쓰기를 누르셔가지고 해당 내용을 이제 이제 뭐 만약에 메일 주소를 받으시는 분이 변경이 되시면은 이쪽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시고 현재 관련 계정을 같이 이제 선택해 주셔서 제목이랑 해당 내용을 적어가지고 이제 등록을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확인하고 해당 내용은 따로 이제 안내해 드립니다. 네, 저희가 메일로도 한번 공지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클라우드 시스템에 관해서 이제 질의를 남겨주시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아파치를 새로 설치해 주세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 구성에 대한 질의는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생성이 이제 된 거죠? 네네, 생성이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지금 이제 요 해당 암호의 경우에도 이제 요 콘솔에서는 해당 내용을 이제 닫으면은 바로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요 이제 확인되는 패스워드의 경우에도 이제 한번 이렇게 이쪽에다 이렇게 내용을 한번 백업을 해가지고 초기에 암호를 백업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패키지들이 있는지 한번 실제 서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우선은 해당 이제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저희가 GPU 서버를 생성하면서 기본 IP가 하나가 할당이 됐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포트 포워딩을 아까 센토스 7 버전이었기 때문에 공개 포트는 이제 디폴트인 22로 잡고 이제 사설 포트가 서버 내부 포트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를 추가를 하신 다음에 포워딩 됐고 네. 방화벽도 자동으로 그럼 열리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해서 조정 루트고 네.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패키지 리스트 어느 곳에 쉘 스크립트가 있는지까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해당 부분에서 이제 GPU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설정됐는지 네. 해당 여부를 우선은 이제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렇게 USR 빈에 NVIDIA SMI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네, 조금 이걸 늘려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현재 요 이제 GPU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으로 지금 현재 해당 서버가 GPU 서버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 테슬라 K80이라는 GPU 그래픽 카드로 현재 이게 구동 중이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일단 연결은 제대로 잘 되는 거는 네. 이제 이 명령어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명령어가 집합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린 그 KT GPU 서버 설치 매뉴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패키지 리스트가 있는 곳이 어딘지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패키지 리스트요? 네. 네, 설치 이후에 있는 단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텐서플로우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GPU 연산이 많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2시간여 시간 동안 이제 실제로 이제 디딤 365 이제 KT 클라우드 총판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매뉴얼 시스템 교육을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을 해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으로 여기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 KT 트리포드 쪽에 그 질문 답변 게시판 쪽을 장애 신청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IPA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까지 시스템 사용료를 조회해 봤는데요. 아직
아직 교육을 받으시기 전이라서 그런지 클라우드 시스템을 신청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적었습니다. 많은 신청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치실까요? 네, 그다음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